네, 반갑습니다. 저는 위장관외과의 조교수 송정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부분은 위암 치료의 최신 지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 많은 분들이 위암 수술을 이미 받으셨거나 아니면은 앞두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수술을 이미 받으신 분들은 뭐 수술에 관해서는 필요 없을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아마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실 겁니다. 어떻게 위암 수술 받으셨고 위암 수술 종류라든지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이런 과정들 아마 물어보실 텐데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15분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내용들이 조금 여러분들의 위암에 대한 식견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암 통계를 먼저 보실 텐데요. 이 중에서 위암 쪽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암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암 종류별로 정리된 표인데요. 저희 병원 데이터는 아니고 국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가장 최근 데이터는 2021년도께 나와 있고요. 보시다시피 위암은 전체 암 중에서 4번째로 많이 호발하는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암이 1등,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었는데요. 최근에는 갑상선, 대장, 폐 이런 거로 조금 밀려서 4번째에 위치해 있고요. 남자와 여자로 나눠봤을 때에는 위는 남자에서는 폐에 이어서 2번째로 흔한 암이 되어 있고 여자에서는 유관, 갑상선, 대장, 폐에 이어서 5번째로 흔한 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암 자체는 여자분보다는 남자분들에서 조금 더 호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존율인데요. 보시면 여러 가지 암, 갑상선이나 전립선 이런 쪽의 암들이 굉장히 생존율이 좋습니다. 높을수록 좋은 건데요. 100%에 이르는 건데요. 위암은 대략 한 60에서 80% 정도의 생존율, 5년 생존율을 보이고 있고 이게 시기별로 조금 보시면 가장 왼쪽 노란색이 2000년대 초반이 되겠고 오른쪽 지난 세월로 갈수록 가장 최근 데이터가 되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역시 생존율이 좀 더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조금 더 좋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80% 정도 육박하게 5년 생존율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거를 병기마다 조금 분류해서 보면 이 제일 위에가 국한은 1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국소는 2기에서 3기, 그다음에 원격은 4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기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거의 5년 동안 97% 이상을 사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2기, 3기이신 분들은 한 60%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통계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적들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어떤지에 대한 표인데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건 아니고 란셋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논문에서 외국의 학자가 발표를 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위암은 다른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영국, 일본에 비해서도 굉장히 더 좋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수술을 잘한다거나 위암 치료를 잘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는 그 위 내시경이 국가 건강검진의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40세 이상이면 다 위 내시경을 받기 때문에 비교적 조기 위암인 환자분들이 많이 진단이 되고 조기 위암으로 치료를 받으면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대부분은 재발을 안 하고 생존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이런 생존율 통계에서 좀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또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의 치료가 유럽 쪽이랑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저희는 주로 수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걸 먼저 선호를 하지만 유럽 쪽은 항암 치료를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조금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비교해봤을 때도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거는 현재 그래서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작년에 2022년 들어 되어 있지만 이게 2023년 초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이 되겠고요. 여기 우리 병원에 소상인 교수님 지금 연수가 계신데 소상인 교수님도 저자로 참여해서 가이드라인에 같이 좀 동조를 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중요하고 복잡한 표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딱 3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암은 기본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림프절 전이를 잘 하는데
림프절 전이가 안 될 만큼 아주 초기인 병변들은 내시경으로 그 병변만 위암만 절제를 하는 걸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절제술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기 여기저기 많이 전이가 되어 있는 분들은 항암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고, 나머지 내시경 절제술과 항암 치료를 뺀 나머지 환자분들은 다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기 분들이랑 1기의 일부랑 1기 분들이랑 그다음에 2기, 3기 환자분들은 다 수술적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을 로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수술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위암 수술의 기본적인 원칙은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병변을 남김없이 모두 다 절제를 해야겠죠. 그래서 위 안에 암이 남아있는 암이 없도록 종양으로 더 적절한 절제연을 확보를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위는 위 주변 림프절로 전이를 잘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림프절 절제를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식사하실 수 있게 적절하게 재건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절제를 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원칙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변이 위암이 이렇게 위에 아래쪽에 있는 경우에는 위의 절제 범위는 이 위암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아래쪽에 위암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아래쪽만 절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부 위 아전 절제술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겠고요. 혹은 위 아전 절제술 이렇게 부르게 되겠고, 비교적 조기 위암이신 분들은 주변의 림프절을 조금만 절제하고, 진행 위암이신 분들은 조금 더 많이 절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재건하는 방법은 3-4가지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는 남은 위와 12지장, 원래 음식물 지나가는 길이죠. 그래서 위랑 12지장이랑 연결하는 빌로스 원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이 12지장에서 더 내려가면 소장이 나오는데, 소장을 위로 올려서 남은 위와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빌로스 2라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빌로스 2 브라운이라든지 루아이라는 방법은 소장이랑 연결하는 건 똑같은데 중간에 소장끼리 연결을 해서 담즙이 이렇게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고요. 마지막 유문 보존 수술은 뭐냐면, 이 위암이 중간에 있는 경우에 위쪽과 그다음에 유문을 남겨서 이쪽 부분에서 절제를 해서 위와 위를 연결을 하는 그런 술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 4가지 중에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쁘고 이런 거는 사실 많은 연구가 되어 있긴 한데 대부분은 비슷비슷한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수술하시는 분 선호도에 따라서 주로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부 쪽에 진행 위암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봐서는 그냥 위쪽만 절제를 하면 되는데, 현재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여기에 진행 위암이 있는 경우에는 위를 전절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절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딱 한 가지 방법이 가장 흔히 사용되게 되겠고, 소장을 쭉 올려서 식도와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소장과 소장을 연결해서 담즙이 내려갈 수 있게 이렇게 하게 되겠고요. 요즘에는 이 위에 상부에 진행 위암이 있어도 위에 상부만 좀 절제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위에 상부에 조기 위암이 있는 경우에는 위에 상부만 근위부 절제술만 하게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재건술은 2가지인데요. 하나는 식도에 바로 이 남은 위를 연결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소장을 쭉 올려서 식도와 연결하고 그다음에 그 소장과 남은 위를 연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비교적 이 2가지는 다 최근에 나온 방법이고요. 이 왼쪽 방법은 한 10년 정도, 15년 정도 된 방법이고, 이 식도와 위를 바로 연결하는 방법은 예전부터 원래 있긴 했는데, 이게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셨다가 요즘에는 조금 이걸 방법을 조금 바꿔서 수술을 하면 좀 환자분들 좀 편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조금 각광받고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2개 중에 뭐가 더 좋은지는 조금 더 앞으로 많은 연구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최근 수술 기법이 어떻게 현황은 어떻고 앞으로 발전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위암 수술은 다 이렇게 개복 수술을 했습니다. 명치부터 배꼽 밑에까지 이렇게 쭉 열어서 한 20cm 가까이 개복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개복 수술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복강경 수술이라든지 로봇 수술을 하게 되겠고요. 이 2개 차이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복강경 수술은 이렇게
수술하시는 분과 계약 조수가 이렇게 바로 환자분 옆에서 이렇게 기구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겠고요. 로봇 수술은 수술하시는 분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기구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기구를 조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수술 진행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로봇 수술과 복강경 수술은 차이는 없습니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서는 개복 수술은 거의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한 10% 1년에 전체 수술하는 위암 수술의 한 10% 이내에서만 개복 수술을 하게 되겠고요. 나머지는 다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 개복 수술 하시는 분들은 어떤 경우냐면 병변이 너무 진행이 돼서 췌장이라든지 대장이라든지 비장이라든지 이런 데 침범이 되어 있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전에 배 수술하신 분들 중에서는 유책이 또 굉장히 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에게만 하고 있고, 그러신 분들에게도 사실은 다 일단은 복강경을 시도를 하고, 그렇지 않으시 정말 복강경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개복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은 다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로 해서 조금 더 환자분들의 그게 통증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더 좋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복 수술, 복강경, 로봇 수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개복 수술의 장점은 직접 손으로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양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적절한 절제를 확보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단점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상처 관련된 합병증이 많고요. 아무래도 통증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입원 기간이 좀 더 길고 회복이 좀 더 지연돼서 나중에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직장으로의 복귀가 조금 더 느려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상처가 크기 때문에 장폐색, 수술 후에 장폐색, 그 상처 부위가 나으면서 유착이 좀 생길 수 있는데 장폐색이 좀 발생을 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개복 수술이 좀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복강경 수술은 상처가 작기 때문에 통증이 적고 상처 합병증이 당연히 적게 되겠고요. 입원 기간이나 회복이 좀 빠르고 장폐색 발생이 더 좀 낮게 되겠습니다. 단점은 수술 시야가 조금 넓지 못한, 한눈에 다 안 보이는 단점이 좀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구가 조금 제한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직선의 기구만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손으로 직접 만져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제한이 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중일을 중심으로 많이 연구가 좀 되어 있었고요. 하부 위 아전 절제술, 아래쪽 위만 절제를 하는 경우에서 조기위암과 진행위암을 비교한 연구들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는데, 보시면 대부분 다 복강경이 더 좋거나 비슷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부 위 아전 절제술을 하는 경우에 우리 병원에서는 다 복강경을 선호를 하게 되겠고요. 대신에 수술 시간은 개복 수술이 조금 더 짧게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고요. 위 전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근데 아마도 예상하기로는 위 아래쪽 절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연구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서는 원하지 않으신 분들에게서는 대부분은 복강경으로 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연구인데, 이 연구의 주 연구자가 우리 병원 소개해 주셨던 한상욱 교수님께서 주 연구자가 되셨고, 굉장히 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위암 수술하시는 분들은 이 연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건 로봇 수술인데요. 로봇 수술은 장점은 복강경의 장점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복강경 수술과 기본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장점은 그대로 갖고 있고, 복강경의 단점은 약간 직선의 그런 수술 기구만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꺾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좀 잘 안 보이시지만 이렇게 좀 관절처럼 꺾이는 면이 있어서 조금 더 정교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단점은 비용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험 체계상으로 로봇 수술은 보험을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실비가 있으신 분들에게만 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술 결과로만 봤을 때는 로봇 수술과 복강경 수술은 거의 비슷한 면이 좀 많이 있거나 아니면 로봇 수술이 조금 더 우월한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아직은 보험을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대규모 무작위 대조 시험은 없는 상태지만 일부 논문에서는 로봇 수술이 조금 더 출혈량이 적고 대신에 수술 시간은 더 긴 것 같고요. 합병증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적거나 뭐 생존 기간은 거의 비슷한 이런 결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 환자분들이 원하시면 실비가 있으시면 로봇 수술을 좀 권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복강경 수술을 주로 권유하는 것 같습니다. 최소 이런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을 저희가 통틀어서 그냥 최소 침수 수술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다 5군데 구멍을 5군데 정도를 뚫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더 기술이 발전해서 3개 혹은 1군데까지도 많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요즘에도 연구가 많이 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우리 병원 위장관외과의 활동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대기하시면서 보셨겠지만 저희 병원 센터장님이신 허웅 교수님이 작년에 명의에 나오셨고 몇 주 전에도 2주 전인가요? 한 번 더 명의에 나와서 최근에 위암 파트에서는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그런 교수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위암 심포지엄을 했었는데 올해 또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한국형 수술질 향상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위암뿐만이 아니라 뭐 대장암, 뭐 췌장 쪽 간암, 뭐 이런 쪽 6개 분야에서 6개 주요 질환에 대해서 수술 합병증에 관한 그런 데이터를 좀 모으고 합병증을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제에서 위암 쪽은 우리 병원 한상욱 교수님께서 전체의 총괄 PI가 되어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이 이런 연구를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이해하시면 되고, 저희 병원의 수술을 보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몽골이라든지 아니면 태국,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왔고요.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여러분 오셔서 저의 수술하는 거나 활동 사항에 대해서 좀 많이 보고 가셨고, 각종 우리나라의 이 위암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학회에서 다양한 교수님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 단순하게 아니 수술을 좀 더 잘해보자 이런 걸 떠나서 앞으로 위암 환자의 치료라든지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할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수술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연구를 통해서 위암 환자의 삶의 질과 장기 생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